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은밀성으로 인해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다. 그래서 잠수함을 비대칭 무기 또는 전략무기 체계라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하여 운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지난 2018년 9월 진수함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하는 국가가 됐다. 현재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8개국 뿐이다.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해 7월 최대 작전 심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 12월 중순 해군에 인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00톤급 209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8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 중이고 2007년부터는 1,800톤급 214 잠수함인 선원1급을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9척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운용 중이다. 반면 장보고 3 도산안 창호함은 순수 국내 설계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서 전투, 소나 체계 등 주요 핵심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고 국산화율은 76%에 이른다. 선진국에 비해 100여 년 늦게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 내 독자적 설계 건조 능력을 확보했고 향후 진화적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장보고 3 잠수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잠수함 선진국 등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도산안 창호함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수 및 최대 작전 심도 잠항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12월에 해군에 인도하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큰 방향을 일으킬 것이다. 현재 도산안 창호함은 시험 평가를 100% 완료하기 위해 방사청, 해군, 기품원, 국과연, 대우조선해양 등 유관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라는 잠수함 부대 안전구호처럼 장보고 3 잠수함 사업의 100% 부상을 확신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서쪽 앞바다에서 뾰족한 검은 물체가 솟아올랐다. 소용돌이와 물길이 뒤엉켜 우리나라 울돌목보다 파류가 센 바다를 유영하듯 무트로 다가오는 잠수함이었다. 20일 오전 8시 자바섬 동쪽 끝 반유왕이 신항에서 출항한 잠수함은 임무를 완수하고 해질녘 킨 오후 5시 40분 귀환했다. 승조원들이 이날 무트에 디딘 첫 발은 인도네시아군 역사의 위대한 도약이었다. 육지에서 기다리던 50여 명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인도네시아 승조원과 관계자 41명, 우리나라 기술진 9명이 잠수함에서 내렸다. 신의 무기를 뜻하는 1,400톤급 잠수함 405알고로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특별하다. 2011년 한국이 첫 수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 3척 중 3번함으로 완제품을 수출한 1, 2번함과 달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 기술을 전수받은 현지인들이 직접 조립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진수한 3번함은 암벽 시운전을 마치고 올해 1월 3일부터 6개월간 해상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무는 잠수함이 잠항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대 깊이까지 내려가는 최대 작전 심도 시험이었다. 60여 개에 달하는 해상 시운전 항목 중 잠수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첫 조립한 잠수함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만큼 성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3번함은 이날 수심이 500m인 발리 북서쪽 먼바다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간 잠항했다. 안전상 이유로 기자는 탑승할 수 없었지만 승조원들은 한결같이 성공에 들떠있었다. 함장 타우피크 중령은 100m,
200m 내려가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완벽하게 해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5개 부분을 각각 만든 뒤 조립하는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히는 차망시 수압에 의한 용접 부위의 파손은 전혀 없었다. 함께 탑승한 유수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특수선 사업본부장은 작은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통구 밸브를 잠그자 아무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잠수함엔 300개가 넘는 관통구가 있다. 인도네시아 사상 첫 수심 250m 차망을 마친 잠수함 알루고로가 20일 오후 반왕이 신항에 정박했다. NDD 훈련의 성공으로 양국의 잠수함 우정은 더 두터워졌다. 현지에서 잠수함 문항을 총괄하는 박재한 대우조선해양 부장은 3번 함은 1, 2번 함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 무결점에 도달했고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조립 기술이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평했다. 3번 함을 조립한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주식회사 PAL의 부디만 사장은 10년 가까이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덕분이라며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승조원들의 운항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립 수준을 넘어 우리 손으로 완전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다고 했다. 해양 강국을 꿈꾸는 1만 7천여 개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세척의 잠수함 2차 사업 물량도 지난해 3번함 진수식 때 우리나라와 계약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아직 선수금을 입금하지 않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프랑스의 한 언론 매체는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잠수함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우리나라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프라보와 장관은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정연수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10년간 쌓아온 잠수함 체계 훼손, 전력 증강 차질,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하는 계약 취소는 선택하기 힘든 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군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20일 밤 인도네시아 잠수함 3번함 알루고로의 수심 250m 자망을 자축하며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다. 이날 훈련 뒤 진행된 만찬 때의 모습은 양국의 잠수함 2차 사업 정식 계약이 낙관적임을 보여주었다. 리스티안토, 하루 토요 준장 등 해군본부 장성들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은 스스럼 없이 우위를 다졌다. 양국 참석자들은 현재와 성공과 미래의 협력을 한국어로 이렇게 여러 차례 외쳤다. 우리는 하나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 입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대수량 1,800톤의 장보고 입급 잠수함은 지난 2008년 초도함인 손원일함이 처음으로 해군에 인도됐다. 장보고 입급 잠수함은 대수량 1,200톤 장보고급 잠수함보다 수중작전 지속 능력, 은밀성, 수중음향 탐지 능력, 탑재 무장 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된 잠수함이다. 특히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탑재된 연료 전지는 해수면 부상 없이 10일 이상 수중작전을 지속시킬 수 있다. 홍범도함은 해군에 인도된 후 약 4개월간 임무 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 훈련 등의 과정을 마치고 올해 5월부터 실전 배치된다. 홍범도함의 한 명은 국난 극복에 기여하거나 항일 독립운동을 한 인물을 잠수명으로 제정하는 해군의 규칙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붙이게 됐다. 최희경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팀장은 뛰어난 수중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비해 수적 열세인 우리 해군의 수중 전력이 보강될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해군의 힘으로써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진행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 중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이 14년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나돈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을지 정해진 바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선 공약인 만큼 원자력 잠수함 건조 가능성은 그 어느 정부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에도 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송영무 후보자는 기획참모부장이었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의 진행 경과와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과는 별개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만 두고 봤을 때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의 적임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밝혔듯 군사적 목적으로 무기든 연료든 원자력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원자력 건조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탄두에 장착되는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의 원자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미국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1에서 2년 내에 건조해낼 수 있는 일본과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었던 362 사업은 당시 해군 대령이었던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이 맡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김시환 박사를 팀장으로 원자력 추진기관 연구팀을 산하에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 팀은 진해팀으로도 불려 원자로 잠수함용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인가 직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 설계인가는 원자로 기술의 완성을 뜻합니다. 즉 건조인가만 나오면 곧바로 건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362 사업의 팀장이었던 김시환 박사는 우리나라의 원자로 설계 베테랑들의 실력을 감안하면 새로운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362 사업 때는 잠수함을 건조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어 정부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의지가 확실하고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지금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원자력 이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해 20% 미만 농축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업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북한에 점증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20% 미만 농축 우라늄을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면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군색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은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에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20% 미만 농축 우라늄이라면 잠수함용 원자로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3년 전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평화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잠수함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우라늄 사용을 평화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미국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점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옆나라 일본도 만들겠다고 피력할 게 뻔할 겁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군사 강대국들의 전매 특허 무기체계입니다. 이 특허 무기체계를 너도 나도 보유하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만큼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10일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비 총 300조 7천억 원을 들여 북한의 위협 무력화와 동북아시아의 주도적 안보 태세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력 감축 국면에서 오히려 첨단 무기를 확보해 기술 집약적 군을 만들 방침이다.